진짜 올 게 왔네요, 진짜. 임대인도 이제 연장 끝났고, 임대인 혼자 끝날 수 있나요? 임차인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 임차인이 돈이 많고 자산이 많은 임차인이 아니고 거의 맨 끝단에 있는 자산이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연봉이 별로 높지 않은 상대적 저소득층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씁쓸한 현실이다.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점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에 저처럼 다주택을 하고 있는 분들,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가, 도대체 지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힘들게 못살게 굴더니만, 도대체 이게 어디가 바닥이야? 1층까지 내려온 줄 알았더니 지하까지 있었네. 계속적으로 힘들게 하고 세금으로 어떻게 해버리고 규제로 어떻게 해버리고 점점 옥죄어가고 코너로 몰아가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 저도 은행, 그 전에 예전부터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진행해오고 있던 물건에서 한 은행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매년 제 소득 증명, 임대사업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세금 냈던 결과 등등 계속해서 대출이 연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힘들다는 식으로 대출을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된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여러 또 다른 은행에 대안 대출이 가능한가 알아봤더니 힘들죠. 대출 총액 자체를 힘들게 지금 힘들면서 계속적으로 줄여가는 상황에다가 특히나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 대출 연장을 이제 거의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올 게 왔구나.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기존에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아파트에 대출이 있고 대출이 있다 보니까 전세로 받는 것이 아니고 월세로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이분이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거를 하려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다른 쪽에 제가 자산을 팔고 또 다른 여유자금이 있어서 여기 대출을 상환을 하고 월세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임대사업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이 대출 있는 집에 월세를 주고 있고 이거를 대출 상환이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은 파는 것밖에 없죠. 팔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차인분과 협의를 해서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왔고 저도 계속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저도 여러 가지 세금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 물건을 줄여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저희가 또 지방에 있는 저가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예전에 산 거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분은 사신 지가 오래돼서 또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미 예전에 썼고 그냥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몇 번 월세 밀린 적도 계셨고 회사에서 이렇게 잠시 또 본인이 자발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되는 고용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몇 달간에 약간 월세랑 밀리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쪽에 재취업을 하시면서 다시 월세를 완납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전화를 드려가지고 잘 지내시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다 원래 서로 임대 임차인 간에 뭐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가 고장났다라거나 뭐 수리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계약기 끝나기 전에 재계약을 하실지 이사를 가실지 이거 말고는 사실은 서로의 그냥 역할인 거죠. 임대인은 임차 물건을 정말 사시는 기간 동안에 잘 사실 수 있도록 잘 제공하고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는 게 역할이고 임차인분들은 월세가 됐으면 매달 월세 임차료를 제 날짜에 늦지 않게 잘 내주시고 그렇게 서로 그 임대인은 저 같은 임대인은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월세 낸 돈에서 일부가 이자로 빠지겠죠. 대출이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재산세도 내야 되고 보유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면 뭐 재산세를 깎아주는 건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뭐 할부를 집주인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뭐 집주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깎아주겠습니다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이렇게 되고 저도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고 또 이번에 대출이 힘듭니다. 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대출이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제가 이 아파트를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하고 기존에 오래 사셨고 또 저 여러 가지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계약이 끝나시면 이사를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증금도 내드리고 또 다른 매수자분 오시면 거기에 맞게끔 잠금하고 저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시면서 아 사장님 여기 정말 제가 주변에 정말 시세 대비해서 정말 저렴하게 사장님이 배려를 잘 해주셔가지고 잘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야 갑자기 이러면 저도 지금 집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충 시세를 본인이 알고 있더라고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몇십만 원 정도가 싼데 본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죠. 그게 한 10만 원, 20만 원이 월에 더 많이 주거비로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참 당황스럽다. 이거 뭐 저도 뭐 사장님을 내 쪽 차 보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런 거고 제가 뭐 그대로 다 보여줬습니다. 은행 통화한 거. 은행에서 전화 와가지고 대출이 뭐 불가능하고 상환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통화 기록까지 제가 일부러 이것을 뭐 팔기 위해서 뭐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집주인들이 이걸 잘 팔기 위해서 세입자를 쫓아내고 아니면 이사비를 내주면서까지 공실로 만든 다음에 이건 이제 거기 서울 경기도에 규제지역 뭐 조정 대상이라든지 토지거래 그런 얘기인 거고 다른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공실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나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연장을 안 해주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연체를 했다거나 이자를 못 내다거나 아니면 시정도에 엄청나게 지금 마이너스라거나 그러면 이해가 다겠는데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월세 받아서 유자가 계속 냈었고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지방에 있는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의 대출이 안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팔면 이 아파트는 투자자가 사는 게 아니고 실거주자가 사겠죠. 실거주하실 분. 대신 말에 이제 뭐 전세 월세 지방에 뭐 물량 줄어들어서 없어가지고 더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지사도 힘들고 그냥 작은 소형 아파트지만 여기 그냥 그냥 이사 안 하고 편한 내 집 마련 해가지고 살겠다라는 분이 아마 매수를 하셔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임대 물량이 마이너스가 하나가 돼버렸죠. 저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막 패버리고 없애버리고 대출 안 내주고 다 완전 뭐 세금으로 완전 패버리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다 도망가고 다 못해 먹겠다. 이거 뭐 그러면서 가장 말씀드린 가장 맨 끝단의 약자 저렴하게 월세로 저렴하게 전세로 살고 살 수 있었던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더 비싼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나가면 본인이 집을 사거나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야 되는데 세 개 중에 하나죠. 집을 사고 싶진 않고 저렴하게 그냥 월세 내면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런 물건들이 하나하나 시장에서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임대인도 피해를 보겠지만 마지막에 끝단에 그분들만 피해를 볼까요? 조금만 더 지나면 한 1억에 계시던 저렴하게 월세를 사시던 그분들 또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1억 5천의 아파트의 월세를 그 다음에 2억, 3억 거기에 지금 월세로 저렴하게 있던 분들 그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를 다 시장에서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모든 게 오르고 있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뭐 화폐, 뭐 전쟁 이런 이슈들 때문에 화폐 가치는 녹아가고 안 그래도 종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실물 자산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월세 주거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전화를 드리는 입장에서 안타깝고 저도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팔아야 되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돈을 더 주고 또 이사비도 이사비대로 나가야 되고 돈은 더 주면서 월세를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정책 방향이 이게 맞습니까? 임대 물건을 많이 내놔야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수급의 논리 아닌가요? 그 임대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90% 정도를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지금까지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없애면 도대체 시장에 지금도 전세 월세 물량이 대구도 지금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공급합니까? 이거를 저를 현명하게 아니면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저를 댓글을 통해서나 한번 반박을 의견으로 아니야 너 틀렸어 야 다코스 네 논리는 그냥 잡소리고 이런 정책이 맞아 이렇게 가야지만 대한민국에서 모든 임차인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고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실 분이 계시다면 댓글 통해서 싸우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쪽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 혹시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해안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같이 보고 배우고 또 건전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 좀 말씀을 댓글 통해서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저도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지 이 방이 맞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지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마지막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최근에 있었던 안타까운 임대인 임차인이 동반 몰락하는 이런 현장 상황을 같이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입니다.